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애인과 오래가고 싶다면 더 많이 만져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손잡기, 포옹하기 등 일상적인 스킨십이 연인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스킨십이 특히 더 필요한 커플이 있다는 사실도 아세요? 이건 모르셨죠?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스킨십이 필요할 때. 심리학계에서는 일상적인 스킨십이 어떤 신체적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많습니다. 프리브루 대학의 아닉 네브로 교수도 그중 한 사람이죠. 네브로 교수는 스킨십이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이끌어낼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준비했어요. 먼저 100 이상의 커플을 모집한 뒤 일주일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의 내용: 첫 번째, 언제 스킨십을 했나요? 두 번째, 무슨 감정을 느꼈나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커플들에게 매일 하루 4번씩 어떤 상황에서 스킨십을 했는지,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등을 물어봤거든요. 결과를 분석하던 데브로 교수는 일상적인 스킨십이 특히 더 필요한 커플들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어떤 커플들인지 바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 여기 만난 지 50일 된 커플이 있습니다. 이 커플은 아직 어색하고 스킨십을 할 때 수줍어합니다. 그럼 이 커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스킨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킨십은 진한 키스나 관계가 아니에요. 손잡고 안아주고 사랑스럽게 쓰다듬어주는 일상적인 스킨십이죠. 관련 연구에 따르면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의 애정도를 끌어올리는데 가벼운 스킨십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어요. 데브로 교수의 연구에서도 스킨십을 많이 하는 커플은 보통 커플보다 친밀도가 무려 10%나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일 사귀면 110일 사귄 효과가 나는 거죠. 두 번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커플. 자, 여기 또 다른 커플이 있습니다. 이제 막 취업한 여자와 3년차 직장인 남자네요. 오늘따라 여자친구가 힘들어 보이네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김대리에게 한바탕 시달렸답니다. 그럼 이 커플에게 필요한 건 뭐다? 역시 스킨십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인 스킨십은 연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진한 키스도 잠자리도 좋지만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하는 연인에게 수고했다며 쓰다듬고 사랑스럽게 보듬어주는 것도 좋아요. 당신의 따뜻한 애정 표현에 연인의 짜증과 우울감과 자괴감이 저 멀리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바로 당신, 세상의 모든 커플. 사실 스킨십이 필요한 건 어쩌면 바로 당신, 세상의 모든 커플입니다. 데브로 교수님은 실험이 끝난 뒤 실험에 참여했던 커플들에게 6개월 뒤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진행했던 시점보다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록하며 비교해봤어요. 뜬금없이 웬 삶의 질 타령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개인의 성장, 인생의 목표 달성 등 정말 말 그대로 삶의 질이 좋아졌는지 그대로인지 확인해 보는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킨십을 많이 한 커플은 보통 커플보다 삶의 질이 무려 15%나 더 올라간 거예요.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상적인 스킨십을 많이 한 커플들은 건강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부정적인 감정도 덜 느끼니까 삶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일상적인 스킨십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6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그냥 연인의 손만 잡아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가볍게 만지기만 해도 혈압이 낮아지고 사랑의 묘약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 호르몬까지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만하면 정말 엄청나죠? Touch my body. 연인 사이의 스킨십이라고 하면 뽀뽀나 키스, 잠자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함께 걸을 때 두 손을 맞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것도, 사랑스럽다는 듯이 연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는 것도,
옆에 나란히 앉아 어깨에 살짝 기대는 것도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일이랍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커플도, 요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커플도, 연인보다 친구 같은 오래된 커플도, 그리고 당신도. 당장 오늘 연인을 만나자마자 손부터 슬쩍 잡아보는 건 어때요? 예전엔 그렇게 조르더니. 연인이 예전만큼 당신과의 잠자리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더 섹시해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예쁘고 야한 속옷을 시도해보는 거죠. 하지만 데이트는 너무 힘들고 매번 야한 속옷을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우씨,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너 지금 잠자리 하고 싶니? 페이스 대학의 자크 교수님은 어떨 때 커플들의 성적 욕구가 높아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134명의 남녀를 모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매시간 교수님이 준 설문지에 답을 써내려갔죠. 설문지 내용 볼게요. 첫 번째 질문, 애인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두 번째 질문, 지금 성적 욕구를 얼마나 느끼시나요? 이렇게 측정한 여러 요소들을 성적 욕구와 비교해보니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속을 들여다봐. 애인의 성적 욕구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외의 요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애인에 대한 친밀감이었어요. 참가자들의 욕구는 이 친밀감이 떨어지면 함께 떨어지고 친밀감이 높아지면 다시 높아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친밀감은 상대가 내 마음속을 꼼꼼히 들여다봐주고 행복과 기쁨, 걱정과 고민을 함께 나눠줄 때 받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엔 남녀 차이도 없었어요. 남자들은 정서적인 유대만으로도 충분히 흥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즘 당신의 연인의 성적 욕구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면 나 요즘 케어받지 못하고 있어 라고 느끼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니 한번 보살펴줄 때가 됐다는 편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3단계 팁을 꾸준히 실행해보세요. 첫 번째 팁, 그때 기억나? 묻기. 두 사람의 첫 데이트와 첫 잠자리 기억하시나요? 애인과 함께 그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두근거리던 기억들을 나누다 보면 긴 연애를 조금 굳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릴 거예요. 우리의 지난 날들이 정말 소중했다는 것과 그 소중한 걸 함께 간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팁, 오늘 별일 없었어? 묻기. 팁 1에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다면 이제 애인의 현재를 신경 써주세요. 오늘 힘들었던 일을 들어주는 게 친밀감을 높이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이랍니다. 아무리 애인이라도 물어봐주기 전까지 고민을 터놓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래 만났는데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세 번째 팁, 우리 앞으로 뭐 해볼까 묻기. 애인의 과거와 현재를 신경 써줬다면 이제는 미래를 함께 내다볼 차례입니다. 나는 너랑 같이 운동해보고 싶어처럼 먼저 내 희망사항을 얘기해준 다음 넌 나랑 뭐 해보고 싶어? 하고 물어보세요. 서로 원하는 걸 함께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해 주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친밀감은 다시 훅 하고 높아질 거예요. 지금까지 애인과 오래 가고 싶다면 더 많이 만져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